자, 실습 문제를 보면요. 보통 이제 과제인데, 제가, 동영상 앞에서 얘기하면서 다 알려줬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 20, 12 이렇게 해서 쭉 1부터 500까지 찍어라 라고 하면, 자, 이거를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1억을 넘기는 숫자를 지금 해놨거든요. 얘를 그냥 인티저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리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롱롱 인티저형을 가지고 이렇게 1부터 500까지 돌려도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앞에는 그냥 문자열 형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뒤에다가 세 자리를 찍는데 1부터 500까지 세 자리를 포문으로 해서 돌려서 찍는데 그 세 자리 여기 지금 두 자리 이렇게 한 자리일 경우 두 자리가 비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다가 0으로 채워라 그럼 퍼센트 0, 3D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롱롱 인티저로 찍을 때는 퍼센트 %D가 아니고 퍼센트 %LLD로 찍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뒤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찍으려면 퍼센트 %0, 3D로 찍어야 되겠죠. 자, 1부터 1000까지 홀수만 더하도록 수정하는 거 뭐 해봤고요. 뭐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것도 다 해봤습니다. 포문으로 해봤고요. 포문 자리에 do나 while이나 do while로 하면 되겠습니다. while 괄호 열고 1 이런 식으로 쓰고요. do while은 이제 뒤에서 while에서 1을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숫자가 점점 빠르게 하는 거에서 나눠주는 거 n 나누기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를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요. 자, 10진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상 아스코드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뭐 간단하죠? 숫자 128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종료하게. 이것도 이제 무한 루프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단을 입력 따라서 그 단의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얘도 반복 실행하고 0을 입력한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그 앞에 했던 비슷한 예제를 이제 무한 루프만 걸고요. 이 부문에 의해서 브레이크하는 그런 문장만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구구단 하는 거 앞에서 해봤었고요. 자, 이렇게 BMI를 체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BMI. 그래서 BMI 체크하는 앱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죠. BMI는 체중,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 나누기 키를 2번 곱해주면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BMI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값에 따라서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 여기면 비만, 과체중, 정상, 저체중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키가 메터 단위예요. 지금 이 식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70cm 이렇게 센치 단위를 쓰지 메터 단위 뭐 내가 1.7 메타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성된 소스가 아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는 완성된 소스가 안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다 완성을 지금 해 놓은 소스입니다. 그래서 자, 몸무게를 일단 웨이트 보통 체중은 뭐 수점 안 하니까 그냥 퍼센트 뭐 물론 여기 W형으로 잡아놓고 퍼센트 LF로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W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LF로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플로트형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F로 받아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더 정확한 W형을 씁니다. 그래서 W형의 이 하이트를 이렇게 입력을 받을 때는 LF로 해서 입력받는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이트를 입력받았는데 얘는 센티미터니까 일반적으로 센티미터로 입력을 하면 170을 입력하게 되면 걔를 이제 1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메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BMI 결과를 찍어주고요. BMI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 구간에 따라서는 스위치 케이스문 이런 거를 BMI가 이 W형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못 써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게 인티저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구간을 이렇게 따지는 문제에선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죠.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쓸 수가 없어서 여기는 if else로만 쓰는 방법뿐이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 따라서 해서
사실 뭐 else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쪽만 써줘도 관계 없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딱 이렇게 문제만 보고 뭐 여러분들이 직접 짜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직각 삼각형의 밑변, 높이, 빗변 xyz라고 할 때 이렇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z의 제곱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피타고라스 수라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 수고 이제 역사적으로 재밌는 그 일화도 많죠. 입력받은 수까지 피타고라스 수 조합을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해라 라고 해서 자,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자연수 어디까지 피타고라스 조합을 얻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100이라고 합시다. 100. 자, 100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3의 제곱과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죠. 5의 제곱과 12의 제곱이 13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이제 100까지 피타고라스 수를 찾았더니 52개가 나왔네요. 뭐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는데 뭐 1000까지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피타고라스 조합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좀 크게 하면 자, 이게 오래 걸리는데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자, 좀 이상하게 나오죠. 좀 이상하게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여기 제곱 더한 거에 제곱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인티저 형의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수까지 피타고라스 조합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얘를 여기서 지금 i, j, k를 이렇게 다 썼는데 얘네들을 롱롱 인티저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롱롱 인티저형으로 바뀌면 걔를 LLD로 출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많은 피타고라스 조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1000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쭉 1000까지의 피타고라스 수가 881개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소스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i랑 j랑 다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한다고 하면 자, 내가 뭐 20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4는 5, 4 곱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이런 중복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j는 1부터가 아니고 제가 i부터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중복되는 애들을 피하기 위해서. 물론 뭐 중복되는 수를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중복되는 애를 피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그런 건 안 나오죠. 얘를 i부터 시작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 요 예제는 위의 예제를 원하는 만큼의 피타고라스 조합을 찾은 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걸로 수정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야, 네가 몇 개 얻고 싶니? 30개 얻고 싶니? 아까는 이제 그냥 쭉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야, 너 피타고라스 수 몇 개 얻고 싶어? 30개. 그럼 30개가 나오고요. 10개 하면 10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완성이 안 된 게 아마 책에 있을 건데 그걸 이제 제가 완성된 걸 그냥 보여줄게요. 아까 그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론 여기도 J도 I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I로 시작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고투문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얻고 싶어하는 num이랑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피타고라스 수 하나 나온 수들을 계속 증가시켜서 지금 10개 하면 이제 10개면 끝나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if문도 걸려 있고요. for문도 걸려 있고 for문이 3개나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오려면 브레이크를 써서는 4번 만에 빠져나와야 돼요. 4번만. 브레이크를 쓴다고 하면 자기가 걸린 루프로 빠져나오기 1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브레이크를 써야 되고 귀찮아요. 브레이크를 계속 뭐 4번 써주면 되지만 뭐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여기가 이럴 때는 go to end로 해서 1로 빠져나오게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투문은 거의 뭐 쓸 일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투문을 쓰는 것도 그게 뭐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라든지 뭐 이럴 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적분이나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수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하려면 이렇게 이제 삼중적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부분을 막 여러 번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뭐 어떤 조건이 맞으면 빠져나온다 뭐 이럴 때는 고투문을 쓴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24를 변형해서 임의 개수를 입력받아 합합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미 다 해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제라고 했고 다시 한번 해놨네요. 자, 여기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초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예전에 우리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고요.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ifels나 스위치 케이스 문 중 하나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31일이고 이런 건 30일이고 2월은 28일인데 유년은 29일이다 라고. 자, 직접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멈추고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잠깐 멈추고 풀어본 거죠. 자, 저는 설명을 멈춰서 해봤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fels를 하게 되면 if문에다가 쭉 오화 연산제를 가지고 이럴 땐 30일이고 그렇지 않고 이러면은 이렇고 그렇지 않으면 28일이거나 유년은 29일이다 라고 깔끔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월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제 뭐 1부터 12 사이의 값만 입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뭐 0을 넣거나 뭐 13년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while문으로 이제 루프를 걸어주면 반드시 1에서 12 사이에서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입력을 제대로 받는 이제 두 while문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얘를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한다 그러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조금 신기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케이스 다음에 보통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케이스들만 쭉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이 부분 하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에 하나 맞으면 일로 하겠고, 이 중에 하나 맞으면 케이스 2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문을 약간 변형해서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if else와 비슷하게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어문 너무 중요하고요. if문 뭔가 조건이 맞으면 실행해라.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라 할 때는 if else를 하고요. if else는 이제 다중 if else를 쓸 수가 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 깔끔하게 정수형으로 떨어지는 애들만 이렇게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케이스별로 쭉 하는 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할 때 쓰는 거고 for문은 제어 변수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가지고 반복 실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초기식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분명할 때는 for문을 쓰고요. 그냥 이런 조건을 맞으면 반복해 라고 할 때는 while문을 쓰고 일단 반복하고 이런 조건이 맞는지 최소 한 번은 적어도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루프를 만들 때는 두 while문을 씁니다. while문은 조건식이 안 맞으면 한 번도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브레이크는 반복문 이런 문이나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루프 하나를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 하나를 벗어나는 건데요. 안쪽 루프 하나만 벗어나요. 다중 루프가 걸려 있으면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고투문을 쓸 수도 있다. 컨티뉴문은 브레이크문은 빠져나오는 건데요. 컨티뉴문은 다시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면서 이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컨티뉴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제어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